갑니다. 자,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했지. 그럼 실제 이렇게 생각해.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네가 무거워, 네가 무거워. 예. 얘가 무겁지. 확실해? 그럼 어떻게 몸무게를 재봐야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얘들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얘 하나하나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량을 비교한다는 얘기는 같은 개수를 비교를 해주려고 1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됐어? 그리고 1몰이라는 요게 1몰이라고 그러니까 약속한 거야. 우리는 앞으로 1몰은 뭐야? 항상 이거를 보고 1몰이라고 약속하자야. 근데 문제를 나오는 걸 보면 어떤 것도 나올 수 있어? 약속을 다른 약속으로 나올 수도 있어. 다른 약속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 개수를 바꿔주는 거라고. 예를 들면 1몰을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걸 1몰이라고 하자. 그럼 원자량은 어떻게 해야 돼? 원자량 어떻게 해야 돼? 이거의 2배니까 24가 되겠지. 이런 식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1몰은 뭐야? 약속이야 얘들아. 1몰은 약속이야. 1몰은 약속이라는 얘기는 바꿀 수도 있어.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1몰은 6.02 곱하기 12 23제곱이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 문제 나올 때는 그걸 변화시킬 수는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자, 원자량은 비교값이었으니까 원자량은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다야. 맞지? 약속이 다르잖아. 좀 전에 내가 뭐랬어? 탄소가 12가 기준이랬지. 근데 12가 아니라 6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문제에서 바꿨다고 하면 바꾼 대로 그냥 푸시는 거야 니네가. 이거 왜 바꿔? 이게 아니라 바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니네가. 그런데 기억하실 건 이거야. 원자량은 바꿀 수 있으나 원자 한 개의 고유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원자 한 개의 고유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자가 바뀌지 않으면 당연히 원자 한 개의 질량도 바뀌지 않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봐봐.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일까? 얼마일까 얘들아?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일까? 자, 탄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의 질량이 12g 이랬지. 그러면 이만큼이면 한 개잖아. 그럼 한 개일 때 질량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분의 1의 10이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분의 12. 이게 뭐라고? 한 개의 질량인 거라고. 이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절대적인 질량은 안 변해. 만약에 내가 원자량을 6으로 바꿨으면 12에서 6으로 바꿨으면 이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1몰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 나와야 돼. 이제 여기서의 1몰은 얼마였어? 이만큼이었지.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 이만큼이 되어야 돼.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이 이유가 뭔데? 이유는 딱 하나. 원자 하나의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됐어? 요거까지 이해돼? 근데 실제로 문제 나오는 거 잠깐 하나 설명하면 자, 이거 지운다 이거. 자, 우리가 볼 때 현재의 기준이 탄소가 기준입니다. 탄소 12g일 때. 이때 이게 기준이지. 그때 산소는 얼마냐? 이렇게 된대.
15.995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이게 현재의 기준인데 이 기준을 내가 바꿀 거야. 새로운 기준. 산소를 16이라고 할게요. 됐어? 그럼 탄소는 어떻게 될까요? 탄소 12점 몇이 되겠지? 12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왜 커야 되냐면 봐봐. 여기에서 15.995g만큼이 되려면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어야 돼? 이만큼이 있어야 되지. 이걸 몇 몰이라고 잡았고 1몰이라고 잡았잖아. 맞지? 근데 새로운 기준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몰이 나와야지. 그럼 생각해봐. 요만큼이 모여서 2g이 된 거야. 그럼 당연히 2g이 됐다는 얘기는 질량이 어떻게 돼? 증가됐지. 질량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그릇에 15.995만큼 되려면 6.02 곱하기 12 23제곱기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15.995g이 아니라 16g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넣어야 되지. 더 넣어야 16g이 될 거 아니야. 질량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개수도 증가된 거야. 이해돼? 그럼 당연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보다는 당연히 많아야지.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라고. 바뀔 수 있어. 기준 개수가 바뀌는 거야. 질량이 바뀐다는 얘기는 기준 개수를 바꿨다는 얘기야. 근데 한 개당 질량은 바뀐다 안 바뀐다? 그건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한 개당 질량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오케이.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시는 거 보면 되는 거고. 자 밑에 갑니다. 평균 원자량 할 겁니다. 이제 원자량. 좀 전에 내가 원자량 써줬지? 근데 수소나 질소나 탄소 이런 것들은 다 정수인데 아까 염소 있었잖아. 염소는 뭐랬어? 35.5야. 왜 35.5일까? 얘는 조금 특이해. 뭐 때문에 그러냐? 평균 원자량이라는 거 설명하는데 평균 원자량. 평균 원자량 뭐라고 했냐고 보자. 잠깐 보자. 자연계의 존재는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 값으로 나타내는 원자량이라고 얘기해. 됐어? 그러면 평균 원자는 평균적인 거야. 다시 말하면 탄소는 얼마로 잡아? 12라고 잡지. 근데 탄소를 보면 종류가 이게 있고요. 탄소는 이런 것도 있어. 자, 탄소는 몇 번이래? 6번이래. 됐어? 그럼 요 밑에 있는 숫자에다 뭘 쓰는 거야? 원자 번호라고 하면서 양성자의 수를 나타나지. 양성자를 밑에다 쓸 거야.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위에다 뭐 쓸 거냐? 위에다는 질량수라고 해야 돼. 질량수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얘가 무겁냐 안 무겁냐, 즉 원자량을 나타내. 원자량. 그럼 얘는 질량수가 양성자에다가 중성자를 합한 거야. 그러면 요놈은 양성자는 몇 개? 6개. 중성자는 몇 개? 7개지. 아 미안해, 6개입니다. 내가 13번을 생각했어. 밑에는 어떻게 돼?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그럼 여기서 보면 양성자는 같잖아. 근데 같은 원소라고 얘기를 하지. 같은 원소야. 그럼 이건 같은 원소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누구란 얘기야? 양성자의 수가 같으면 같은 놈이야. 대신 뭐가 달라? 중성자가 다르지. 그럼 질량수가 다르잖아. 됐어? 그러면 우리가 요 두 놈의 관계를 동위 원소라고 부르거든. 동위 원소는 뭐야? 같은
원소야. 그럼 뭐가 달라? 다른 질량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얘들아 봐봐. 같은 원소라는 얘기는 뭐가 똑같아? 양성자수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양성자수 같죠. 양성자수가 같다는 얘기 뭐가 똑같다? 전자수가 같다. 됐어? 기억하셔요. 전자수가 같다는 얘기인 곧 누구야? 화학적 성질은 같다요. 내가 화학적 성질을 같다라는 얘기는 물을 먹었을 때도 수소가 중수소라는 게 있고 수소라는 게 있어. 중수소와 수소 적을 걸 좀 이따가. 근데 우리가 맛을 봤을 때 그걸 못 느껴요. 중수소인지 수소인지 못 느껴요. 됐어? 또 하나 볼까 여기서 다른 질량수라는 게 뭐야? 중성자수가 다르지. 중성자수가 다르다는 얘기 질량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가 달라?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야? 밀도가 다를 수 있어. 이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동위 원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면 동위 원소입니다. 원자 번호가 동일하고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질량이 다른 원소예요. 같은 원소, 다른 질량수. 같은 원소라는 얘기 뭐가 똑같다? 양성자수가 똑같다. 원자번호는 양성자수예요. 근데 얘는 중성이니까 아까 뭐랬어? 중성이니까 전자수하고 양성자수는 같다. 그러니까 전자가 다른 놈들과 반응하는 거야. 다른 놈들과 반응하는 거라는 얘기는 화학적 성질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물리적 성질은 어떻게 돼? 다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갑니다. 수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1, 1. 얘들아 다 수소는 밑에 1번이지. 1번이라는 게 똑같은 양성자수를 갔으니까 똑같은 놈이야. 근데 얘가 1자리가 있고 2자리가 있고 3자리가 있어요. 얘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봅시다. 양성자 몇 개? 얘도 얘는 그래서 뭐가 같다고? 화학적 성질이 같다. 얘 때문에 뭐가 다르다고? 그렇죠.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이름이 얘는 뭐야? 얘가 우리가 수소라 부르죠. 얘 뭐라 부를까? 중수소. 얘는 뭐야? 삼중수소. 그런데 왜 수소는 1이라고 할까? 원자량 1이라고. 원자량 1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데? 99.9 몇 %가 얘예요. 얘네들의 양은 0. 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해봤자 1.000 몇 이런 밖에 안 돼. 1.0005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1.0005면 밑에 건 날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1에 가까운 거니까 1이라고 써버리는 거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야, 탄소는 왜 12짜리하고 16짜리 중에 왜 10이라고 쓰는데 10이라고 쓰는 이유가 뭔데? 얘가 대부분이거든. 이 양은 굉장히 적어. 12.02인가 그래. 그럼 02를 날려버린 거야. 소수점을. 그럼 뭐가 남는다고? 위에는 12만 남는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산소는 15.995인가 뭐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걔는 뭐야? 그러니까 16으로 그냥 하는 거지. 이해되니? 네. 그런데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하나 쓰실 거는 요거 쓰셔야 돼요. 거기 빈 공간에 쓰셔야 돼요. 이거 다 못 썼으면 나중에 영상 보내드릴 거니까 영상에 멈춰놓고 보세요. 근데 내가 좀 슬픈 게 그거는데 글씨가 잘 보셔요. 왜냐하면 글씨가 이게 분필이 색깔이 좀 진하지 않아서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냥 다음부터 잘 보세요. 아무튼 염소를 봅니다. 염소는 뭐야?
CL이죠. 몇 번이야? 17번이야. CL은 17번이고 얘는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요. 지구상에. 근데 이게 몇 프로 차지하고 있냐? 35짜리가 75% 약 75%를 차지하고 얘가 약 25%를 차지합니다. 무시해도 돼, 안 돼? 무시할 수가 없겠죠. 무시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이걸 같이 써서 35.5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35짜리가 자연계에서 몇 프로 차지하고 있어. 더하기 37짜리가 자연계에서 몇 프로 차지하고 있어. 이걸 계산하면 약 얼마 나와? 35.5가 나옵니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분자 X2라고 나옵니다. 분자량, 이런 분자량. 됐죠? 분자 X가 이 A자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분자량이 2A짜리가 있고요. 2A 플러스 2짜리가 있고 2A 플러스 2짜리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분자량이. X2에서 분자량이 3개가 있대요. 됐어? 그럼 얘는 원자량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이 세 가지가 나오려면. X는 2A짜리가 있고요. 미안, A짜리가 있고요. 됐어? 그래서 XA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X2. 그래서 2A짜리가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A짜리와 A 플러스 2짜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야? A 플러스 2, A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아 미안해, 이거 4자를 써서 미안해. 내가 잘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됐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얘가 이렇게 돼요. 9대 6대 1이 나옵니다. 됐어? 자, 염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염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근거 두 가지라는 얘기는 첫 번째 요거 나오는 거였죠. 플러스 2 플러스 4 요렇게 나오는 거였죠. 얘는 염소라고 봐도 무방해요.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다른 거 아닐까요? 아니야, 똑같이 나옵니다. 다른 걸로 변해서 안 나와. 모의고사는 100%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모의고사 변형시키기 때문에 학교도 똑같이 나옵니다. 두 번째 9대 6대 1 존재 비율이 9대 6대 1 미안해, 분자량이 여기고요.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라 존재비가 9대 6대 1 나오죠. 그럼 이게 뭐가 나와? 이거 무조건 CL2예요. 9대 6대 1이 나면 무조건 뭐라고? 염소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 얘가 75%죠. 그럼 자, 얘가 가능한 염소의 분자는 Cl2라는 분자거든요. 됐죠? Cl2예요. Cl2. 근데 중요한 건 Cl2는 35와 35가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35와 37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어요? 37과 35가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37과 37이 만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여기서의 확률은 몇 번이면 4분의 3, 75%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이야. 다시 말하면 자연계에서 얘가 75% 있고 얘가 25% 있다며. 그럼 얘가 선택될 35짜리가 선택될 확률은 몇 %냐고. 4분의 3이잖아.
얘는 몇이에요? 그럼 16분의 9가 되죠.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그럼 얘는 뭐야? 16분의 3이에요. 이게 하나 더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70짜리가 나오는 경우와 72짜리가 나오는 경우, 74짜리가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70이 나오는 경우 16분의 9가 나오고 72는 16분의 6이 나와요. 4분의 1, 4분의 1의 확률이니까 16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뭐야? 9대 6대 1이 나오면 무조건 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동위원소가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동위원소는 뭐가 다르다고? 중성자수가 다르다고. 됐어? 중성자수가 다르다고. 중성자수가 다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중성자수가 다르다는 뜻은 질량수가 다르다. 따라서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야. 하지만 화학적 성질이 똑같은 겁니다. 됐어요? 동위원소에서 문제가 출제되면요. 얘가 나오고요. 얘가 나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갑니다. 붕송은 하나, 붕송. 10짜리와 11짜리. 지울게요, 이거. 얘가 만약에 10.8이 원자량이라면 됐어요? 몇 프로 있을까요? 10.8이면 몇 프로 있을까요? 몇 프로 있을까요? 80 누가? 10짜리. 얘가 80. 얘가 20%? 그럼 10.2일 거예요. 아, 그럼 반대. 얘가 20%고요. 얘가 80%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어떻게 봅니까? 첫 번째. 저대로 봅시다. 평균 원자량 10짜리가 100분의 몰라. 맞아요? 더하기 11짜리가 100분의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 귀찮잖아. 우린 이렇게 안 할 거잖아. 몇 대 몇? 3대 1이죠. 합의를 간격으로 나누세요. 얼마씩이에요? 0.5씩이죠. 얘가 많아요? 얘가 많아요? 얘가 많죠. 그럼 누구에 가까워? 35에 가까워죠. 35부터 37까지 얘에 가깝게 0.5 빠지는 거죠. 더해지는 거죠. 35.5예요. 수학에서 4분, 외분, 4분 때문에 4분. 그럼 얘는 몇이야? 이걸 몰라? 됐죠? 이거야 10과 11 사이를 몇 칸으로 나눴을까요? 0.1이라는 얘기는 5칸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제가 이해됐어? 다시요. 막힌 거 가셨다. 자, 여기부터 가실게요. 여기부터 헷갈려? 자, 갑니다. 지워도 되죠, 이건? 지웁니다. CL짜리 누구니? 35짜리는 몇 프로? 75%, 25%. 따라서 비율은 몇 대 몇? 3대 1의 비율이에요. 그럼 봅시다. 몇에서 몇까지? 35에서 37까지. 50, 50이라면 딱 가운데여야 되겠죠. 36으로. 아니죠. 누가 더 많대요? 얘가 많죠. 그럼 당연히 이걸 뭐야? 3대 1 4칸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4칸 토탈 4칸. 즉 다시 말하면 35에서 37까지를 4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4칸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겠죠. 얼마? 35.5에 36.5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 가운데예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35가 커요? 37이 더 커요? 아니 비율이 누가 더 많나고? 35짜리가 많아요? 37짜리가 많아요? 35짜리가 많죠. 그럼 35짜리가 많으면 35짜리로 다가갈까요? 37짜리로 다가갈까요? 5짜리로 가야죠. 즉 여기서 몇 대 3대 1 이해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잡아. 일단 여기서 10.8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10과 11 사이의 간격을 몇이요? 5개로 나눠도 돼요. 0.8. 11에서 0.2가 감소돼 있잖아. 1을 0.2로 나누면 요 차이인 5가 되죠. 그럼 얘가 몇 칸? 10부터 11까지 하나, 둘, 셋, 넷, 5칸. 0.2, 0.4, 0.6, 0.8 됐어요? 그럼 잘 봐. 여기서 얘가 어디야? 여기서 가운데서 보면 10이 그 10.8이라는 얘기 누가 갖고 온 거야? 10.8은 여기죠. 한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됐죠? 됐어? 그럼 얘가 네 칸, 얘가 한 칸 돼야 돼요. 여기도 뭐야? 얘가 세 칸, 얘가 한 칸 이런 식이죠. 됐어? 기억하실 거는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10.8 나면 누가 가깝다? 11짜리에 가깝다. 이해되세요? 네. 제가 맡기는 건 또 할게. 빨리 뭐 얘기해. 어디? 얘기해.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보고 다 얘기해놨어. 진짜? 정말?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동위원소 같은 경우 그거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분자량 나와있죠. 분자량. 분자량은 뭐야? 분자량은? 분자의 질량, 원자량의 합이에요. 다시 말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원자량의 합, 이걸 보고 분자량이라 부르죠. 근데 얘들아 만약에 분자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불러? NaCl은 분자가 아니야? 분자 아니죠. 그럼 얘는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써. 화학식량 얘가 23이에요. 그럼 얘 얼마 됐어? 그럼 얼마 돼? 58점. 그렇죠. 58.5는 화학식량을 갖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NaOH 얼마일까요? 얘가 얼마야? 23이에요. 5가 얼마야? 얘가 따라서 40. 얘는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NaOH는 얼마다? 화학식량은 40이다. 화학식량이라 불러요? 분자량 안 불러? 됐어요? 분자가 아니니까. 복습하시고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은 내일 정도 갈 거예요. 내일 저녁 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녁 때 갈 거니까 영상 꼭 몇 번씩 반복해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셔요. 아셨죠? 됐어요? 자, 우리가 동위원소 분자량까지 말씀드렸다.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 합한 상대적 질량을 보고 얘기를 해요. 됐죠? 공기평균 분자량, 이건 분자들의 분자량 합한 거죠. 이런 건 솔직히 잘 안 나오니까 됐고요. 뭐 실험식은 나와 있죠. 실험식으로 나타내는 물질들은 실험식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해 본다. 얘들아, 실험식이 뭘까? 실험식이. 자, 볼게요. 실험식이 뭐냐면 실험식은 얘가 실험식이에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비율을 가장 간단하게 나타난 식을 보고 실험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포도당 있죠. 포도당의 분자식은 어떻게 되고? 분자식 C6H12O6
실험식은 얼마일까요? CH2O예요. 약분시킨 거예요. 아세트산은 어떻게 될까요? 아세트산. 분자식은요. C2H5O2 이러고 들어가서 아세트산? 아세트산 이거 아니지 않냐? 아세트산은 이렇게 쓰지 않냐 우리? 이렇게 쓰지 않냐? 맞지?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걸 보고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해요. 시성식. 시가 보인다의 뜻이야.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란 뜻이야.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 뒤에 요거 있지. 요거 COOH 카복식이라고 하는데 쟤 때문에 성질이 나타나요. 쟤는 아세트산 신맛이 나타나잖아. 성질을 나타내는 걸 보고 시성식이라고 부르고 분자식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저기서 시성식에서 아세트산 C가 몇 개야? H가 5가 이거죠. 그래서 이 실험식은 어떻게 될까? 실험식은 그렇죠. 실험식은 다른 물질이어도 실험식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물질이어도 실험식은 같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좀 적을 거 적어주시고. 성명 되게 오래됐네. 1937년부터요? 네. 친일파가 만들어가지고. 그 친일파가 만들었대? 네. 야, 니네 몇 년 됐냐? 앞으로? 몰라. 몰라? 니네 몇 년 됐어? 대신? 몰라? 경희는 몇 년 됐대? 모르겠어.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1903년인가? 7년인가 그때 만들었다 그랬었는데 100년 넘었어. 우리 친일파는 아니었어. 대신 전두환 아들이 다녔지. 아, 나 그거 봤거든. 서울에 보면 봤거든. 와이프랑 둘이 계속 욕하면서 봤어. 그 등신들 중에 상등신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장군들이라고 별다른 놈들 있잖아. 아우 진짜 등신들 중에 상등신 아주 대진진리. 대순진리교. 대순진리. 대순진리. 사이. 사이즈야 너. 이거 사이로. 그 엄청 돈이 많은 사이즈. 그거 사이로. 알아. 갑시다. 좋아하나. 됐어 여기까지? 자 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실험식량 이 정도까지 정의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몰 들어갑니다. 몰. 몰이 뭐랬어? 몰이 뭐야? 단위? 몰이 단위? 개수? 숫자. 몇 개를 우리가 1몰이라고 하자 약속했다. 몇 몰을? 몇 개를? 이거를 1몰이라고 약속하자.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H2O 3몰이다라고 합시다. 됐죠? 그럼 몇 개일까? 몇 개일까? 3 곱하기 6 그렇지. 10의 23. 개의 물분자가 있다는 뜻인 거죠. 이 뜻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뭘까요? 6 곱하기 6.02 곱하기 12, 13 몇 개? 수소 원자가 되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이걸 뭐라고 하실까요? 몰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3몰의 물 원자, 6몰의 수소 원자, 3몰의 산소 원자. 그럼 보세요. 얘가 3몰이 되겠지. 그러면 곱해서 6몰, 곱해서 3몰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몰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자일 때만 써요? 아니에요. 분자일 때만 써요? 아니에요.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다 쓸 수 있어요. 이온, 그러니까 입자라면 몇 개라는 걸로 쓸 수 있으면 다 이걸 쓰시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밑에 뭘 나왔죠? 6.02 곱하기 12, 23제곱개의 입자를 1몰이라고 정의하면 이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요.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고요. 됐습니까? 거기다 하나 쓸게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불러요.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압력이 같을 때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갖습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기체 종류에 상관은 없어요. 됐어요? 기체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갑니다. 자, N2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질소 분자수 하고 같아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갖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가실게요. 그러면 만약에 부피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부피가 다르면 개수가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개수가 다르다. 그럼 다른 부피를 가질 것이고요. 개수가 똑같으면 같은 부피를 갖겠죠. 뭐라 쓰니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가집니다. 기체인 경우는 액체나 고체는 달라요. 누구일 때? 기체인 경우.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뭐라면? 기체라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갖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피가 다르면 다른 개수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기체의 부피 비는 분자 수비예요. 분자의 개수죠. 개수니까 뭐라고 할까? 몰비죠. 몇 몰이니? 라는 비율이 돼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합니다. NH3 내 온도와 압력을 지금 안 썼어요. 됐어? 근데 문제에서 NH3 5리터의 수소 원자가 3몰 있다라고 합시다. 됐죠? 그냥 약속한 겁니다. 문제 나온 거야. 그러면 몇 몰일까요? 몇 몰?
2몰이죠. 왜 2몰일까? 뭐 생각해보세요. 오리터에 3개 있어. 저기는 H가 2개고 저기는 3개. 자 보세요. 원자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했어 좀 전에? 분자의 몰에다가 분자당 원자 수를 곱했죠. 맞아요?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썼지. 3 그러니까 H2O 3몰이라고 하면 원자당 2개, 분자당 2개죠. 곱하기 분자의 모수를 곱해서 6몰의 수소 원자 수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얘들도 어떻게 돼? 5리터에 3몰 있다. 수소 원자라는 얘기는 3이 분자당 3개지. 맞아요? 분자 면이 몇 몰인지 모르잖아요. 맞죠? 됐어요?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분자몰은 1몰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뭐야? 1몰만큼의 분자를 가지고 있다의 뜻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이게 들어있어도 당연히 질량이 다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체니까 같은 부피 속에 몇 몰이 들어있어요? 1몰의 수소 분자가 들어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1몰의 수소 분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까? 수소 원자는 2몰. 왜? 분자몰 1몰 곱하기 분자당 2개, 그래서 2몰만큼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왜 이런 걸 자꾸 얘기하냐면 문제에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피스톤 문제가 잘 나와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얘가 10리터고요. 여기가 5리터가 된대요.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H2가 있다라고 치면 여기서 NH3가 들어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1몰이라면 이게 몇 몰이에요? 0.5몰. 부피 B가 그렇게 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고요. 이따 문제 보면서 얘기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 분자몰은 어떻게 한다고? 분자당 원자수 곱하기 분자몰 곱하기 그래야지 원자몰이 나옵니다. 몇 몰이지? 됐어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거기 안 적혀 있을 겁니다. 안 적혀 있죠? 적을 거 적어주시고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제 좀 더 얘기할까? 됐죠? 그리고 내가 분자 원자량을 했지. 원자량 했죠. 원자량이 뭐랬어? 좀 전에 탄소 원자 몇 개가 탄소 원자 어떻게 하셔요? 탄소 원자량에 g을 붙이시면 돼요. 단순히. 됐어? 그럼 다시 말하면 탄소 원자 1몰이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 원자 12g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분자래요. 이제 분자. 탄소, 이산화탄소 분자 1몰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분자량이 나와야 되죠. 분자량이 그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탄소 원자의 원자량과 수소 원자의 원자량 합을 더하시면 되죠. 얘가 얼마야? 12예요. 얘가 얼마야? 탄소가? 16짜리가 몇 개예요? 2개죠. 더하시면 얼마 됩니까? 44. 1대의 질량이 44g이에요. 탄소, 이산화탄소 44g이면 몇 몰인 거야? 탄소, 이산화탄소가 1몰이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럼 생각합니다. 만약에 얘가 66g이야. 그럼 몇 몰이에요? 2분의 3몰이죠. 즉 1.5몰이에요. 됐어요? 어떻게 계산하신 거야?
기준으로 나누세요. 질량이 나왔을 때, 그래서 어떻게 질량이 나왔을 때 질량 뭐로 나누셔요? 화학식량으로 나누세요. 여기서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자량, 원자량 다 들어간다고 썼어. 얘가 분자죠. 분자량 44를 66g일 때 44를 나누시면 2분의 3 몰만큼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세요? 확실히 이해됐어? 재영이 이해됐니 확실히? 자, 일단 여기서 그럼 예를 들어 물은 어떻게 물은? 3몰이면 몇 g이에요? 18 곱하기 4. 얘가 얼마였어? 1짜리가 2개이죠. 얘가 얼마야? 더하시면 분자량 얼마야? 18이네요. 맞죠? 이게 1몰에 18g이잖아요. 1몰당. 그럼 3몰이면 3배네. 그럼 3배면 54g이에요. 이렇게 다시 돼요. 이해됩니까? 자, 맨 밑에 보시면 일단 1몰이라는 설명 드렸고요. 그럼 11페이지 밑에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99 곱하기 11-23제곱이라고 됐습니다. 이거 왜 나왔어? 1.99 곱하기 11-23제곱 왜 나왔어? 왜 나왔어? 왜 나왔어 얘가? 아까 이렇게 설명했죠? 자, 이게 탄소 원자 몇 개?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1.99 곱하기 11-23제곱 나와요. 계산하면. 됐어? 한 개의 질량이야. 아셨죠?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괜찮아? 그럼 됐고요. 자, 지금까지 괜찮으면 됐고요. 다음 페이지 온다. 좀 전에 질량 갖고 계속 장난했죠, 우리가? 질량 갖고 했던 거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질량. 뭘까 질량? 화학식량 등의 g을 붙인 질량에 해당되는 값이 물질 1몰에 해당된다.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얘기는 뭐야? 질량은 1몰에 g을 붙이시면 돼요. 단순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3몰이라면 기준 1몰에 바꾸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봐봐. 만약에 질량이 주어졌을 때는요. 화학식량으로 나누시면 몰이 나오죠. 몇 몰인지 나올 겁니다. 맞죠? 근데 넘길게요. 질량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몰 곱하기 화학식량 하시면 돼요. 좀 전에 내가 그랬어? 얘의 3몰의 질량이 얼마냐고 물어봤지? 그럼 어떻게 했어? 18을 곱했어요. 18을 곱했다는 얘기 뭐야? 얘의 화학식량이 18이죠. 그럼 3몰을 곱하면 54g 나오죠. 이게 질량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66g이라는 이산화탄소 있었지? 이걸 어떻게 하시라고요? 화학식량 44로 나누시면 2분의 3몰이에요까지 나오신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요겁니다. 뭐가 나왔을 때? 질량이 나왔을 때. 이해돼요? 얘들아, 근데 이걸 왜 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는지. 이거 왜 할까요? 왜 배울까 이거? 여기서의 내용 화학 반응식이 양적 관계라고. 양적 관계라는 얘기는 자, 아까 내가 뭘 만든다? 물을 만든다고 볼게. 물. 기체 액체라고 봅시다. 됐죠? 그럼 얘가 만약에 4g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4g. 됐죠? 4g 있었고요. 얘가 이따가 부피를 얘기할 거 그냥 쓸 겁니다. 난 그냥. 됐죠? 11.2L가 됐대요. 그럼 얘 질량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몇 g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보세요. 4g이죠.
11.2 리터입니다. 단위가 같아야 한다. 그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 못하죠.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똑같은 단위로 바꿔주려고 그래요.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똑같은 단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이걸 몰이라는 걸로 바꿔요. 개수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수소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네. 1자리가 2개니까 2죠. 그러니까 이거 몇 몰인 거예요? 2로 나누시는 거죠. 됐어요? 다시 한번. 내가 질량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요 앞에 있는 숫자를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뭐야? 수소 분자가 가지는 화학식량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몇 몰이에요? 2몰인 거죠. 이해되세요? 2몰인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봐봐. 질량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학식량으로 나누시면 몰이 나온 거잖아요. 질량이 나왔을 때 뭐로 나온다? 화학식량으로 나누시면 몰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4g이면 몇 몰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4g이면 분자량 2로 나눠서 2몰인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얘는 몇 몰이냐면 11.2L는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얘가 그냥 쓸게요. 0.5몰이에요. 됐어요? 0.5몰이라고요. 됐어요? 이건 지금 몰라도 돼.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가 그램과 리터에서 비교가 안 되는 애가 2몰, 0.5몰이랑 같은 단위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걸 완성시킬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몰비예요. 몰. 몇 개의 단위로 반응할 거냐. 그러니까 수소 분자 2개일 때 산소 분자가 하나가 반응해서 물 분자가 2개가 만들어져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2몰 있었잖아. 그럼 얘가 2개라고 그냥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럼 얘가 몇 개인가? 0.5개지. 그럼 얘한테 맞춰서 반응이 진행될 거야? 얘한테 맞춰서 반응이 진행될 거야? 얘한테 맞춰야 돼요. 이따가 다시 다 얘기할 거야. 그럼 얘가 0.5몰이 다 쓰였다고 하시면 2대1, 그럼 얘의 2배죠. 그럼 얘가 몇이야? 1몰이 쓰일 거예요. 그러면 1몰이 남겠죠. 그럼 얘는 몇 몰이 생길 거예요? 1몰이 생기겠죠. 1몰이면 몇 g인 거야? 18g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주려고 지금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몰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몰을 지금까지 계속 했고 또 할 이유는 뭐냐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부피도 구할 수 있고요. 질량도 구할 수 있고 단위가 다르면 통일시켜서 만들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힘들죠? 기지개 한번 쭉 피고요. 쭉 기지개 펴. 이제 힘들어. 아우 힘들어. 세민이 지쳤어. 기지개 쭉쭉쭉. 건이야 허리 아파? 그래 계속 앉아있어서 그래. 중간중간 몸 좀 움직이고 막 해야 돼. 수연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뭐 말씀하세요 뭐. 나한테 말해. 응? 민지는 나경 뭐 서진 이해됐어? 여기까지 지금 보시는 거. 그래서 뭐를 구하는 방법 요거 중요한 거고요. 자 갑니다. 자 기지개 폈어? 이제 얼마 시간 안 남았어. 빨리 해야 돼. 오늘 지금 어디까지? 여기서 12페이지까지의 숙제가 나가고 몇 개 문제 좀 보거든요. 한 장 드린 거는 답지를 드렸어요. 맞죠? 그거까지 보시고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방에 완전 싹 다 이해돼서 100% 다 니네께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솔직히 없어요. 한 방에 딱 다 되는 경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학교 시험 보기 전에 또 하고 그러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해를 하려고 자꾸 노력은 하셔야 돼요. 안 되시면 자꾸 질문하셔야 되고요. 이따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모르면 문자 하시고요. 됐죠? 모르면 문자나 톡을 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갑니다. 자, 12페이지 몰과 질량, 화학식량 등의 g을 붙인 질량에 해당되는 값이 물질 1몰에 해당된다. 질량과 몰수의 관계, 질량을 원자량이나 분자량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라고 했어요. 됐어? 물과 부피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서 표준 상태라는 말이 0도씨 1기압을 얘기해요. 그때 줄중실과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입니다. 밑에 아보가드로 틱 있었구나. 내가 써놨구나. 한 번 더 쓰면 좋죠. 뭐. 자, 뭐라 됐습니까? 22.4리터가 뭐라고? 1몰. 이게 기준이라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NH3라고 하는 거를 1몰만큼 모았더니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냐? 22.4리터만큼 차지하고 있대. 1몰이라면 저 정도 모여 있으면 이 정도 부피. 됐어? 예를 들면 사람들도 모여 있으면 어느 정도 부피를 갖겠지. 그러니까 부피를 갖는 게 이 정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잘 나오는 숫자 나옵니다. 잘 나오는 숫자 22.4리터가 몇 몰이에요? 1몰이죠. 그럼 이거의 절반인 11.2리터도 잘 나와요? 얼마예요? 0.5몰이죠. 그러면 야 5.6도 잘 나오죠. 이거의 절반 0.25몰. 됐죠? 에이,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럼 얼마 할까? 16.8리터 더 하시면 0. 요렇게 잘 나와요. 됐습니까? 좀 적어주시고 그냥 외우셔요. 그러면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합시다. 기체입니다. 이건 무조건 기체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만이야. 액체나 고체는 이걸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질량으로 하셔야 돼요. 됐어요? 왜냐면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 부피가 현격히 작습니다. 기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체일 때만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됩니다. 다른 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기체인 경우가 성립되는데 기체의 부피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를 기준 부피, 얘가 기준 질량, 화학식량이잖아. 그럼 얘 뭐야? 기준 부피가 얼마래? 나누면 이게 몰이 나오는 거죠. 그럼 부피는 어떻게 가시면 돼요? 몰에다가 그 대신 22.4를 곱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나옵니다. 0도씨 1기압일 때죠. 만약 온도가 다르면요. 달라지죠. 30도씨 1기압일 때 25리터가 1몰입니다 라는 말 나오면 1몰은 앞으로 뭐야? 25리터가 1몰이에요 라고 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30리터가 1몰이에요 라고 하면 30리터가 1몰로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체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래요. 됐습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밑에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을 보면 기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하므로 기체 밀도에는 분자량 비가 똑같다. 자, 밑에 줄 좀 쳐놓고요.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이죠. 맞습니까? 자, 밀도 B라고 보죠. 밀도. 자, 다시 볼게요. A라는 기체가 있고요. B 기체가 있어요. A 기체 밀도를 얼마로 잡을까? 숫자를 불러주세요. 아무나. 1. 얘는 2라고 볼까요? 밀도가 이만큼이래요. 됐어요? 밀도 B가 이만큼이면 분자량 B도 얼마 됩니까? 1대 2가 돼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밀도는 어떻게 부피의 질량이죠. A부터 갑시다. 이 소리는 1리터일 때 1g이라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B는 얼마입니까? 1리터일 때 2g이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기준 부피로 바꿉시다. 그럼 위에도 22.4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밑에도 22.4 곱해주고 위에도 22.4 곱해줍니다. 됐어요? 그럼 분자량 B는 뭐야? 이게 분자량이죠. 이게 분자량이에요.
1몰 이게 1몰이지 얘들아. 22.4리터가 1몰이잖아. 그때 질량이 1몰의 질량이야. 1몰의 질량. 이게 1몰 부피죠. 22.4가. 그때의 질량이 1몰의 질량이라고요. 즉 분자량을 뜻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약분시켜요. 지워지죠. 그럼 여기서 20.4 주면 그러니까 1대 2가 무슨 비? 분자량 비. 기체일 때만 그래. 기체일 때만. 이해되세요? 자, 적은 거 적어주세요. 우리 정확히 지금 몇 시간? 정확히? 저 시계 얼마 빠른가 느린가 보려고. 55분. 55분? 아 어차피 저기 한 2분 정도 느리구나. 그러니까 드르륵 소리가 나는 이유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라서 드르륵 소리가 나거든요. 의자 끄는 소리. 됐어요? 다 지우고 마지막 한 번만 할게요. 몰이 되게 중요합니다. 몰. 입자수, 질량, 부피. 입자수가 나왔을 때 뭐를 하려면 어떻게 해서 나누기 NA라는 얘기는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2 23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입자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됐어요? 곱하기 화학식량 나누기 화학식량 곱하기 22.4 나누기 22.4 이러시면 돼요. 일단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왜 잘해야 돼? 아까 화학 반응식을 이걸 못하면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못하면. 됐습니까? 이걸 못하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꼭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다음 주에는 숙제 어디까지면 18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늘 문제도 좀 풀고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 시간이 좀 없네요. 그러니까 18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갖고 오시고요. 쉬운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다 풀어드릴 겁니다. 모르시면. 그러니까 1번에 뭐 풀어주고 이건 아니고 얘네가 모른다는 거는 다 풀어드릴 거거든요.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교재 갖다 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